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다 이거 동영상을 다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요. 다시 지금 찍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넘어갔네요. 벌써 시간이. 1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윤리와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환자의 비밀을 공유한다. 자, 비밀 공유하시면 안 되죠. 다른 분들하고. 2번 환자의 요구사항은 모두 들어준다. 그럴 순 없죠. 3번 다른 직원의 대리 근무를 선다. 아니고요. 4번 직무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일한다. 요거 맞죠? 내 일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해야 하는가. 자, 이거를 정확히 알고 일을 해야지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없겠어요. 5번 환자의 비밀을 동료에게 말해준다. 아니고요. 비밀 유지해 주셔야 되니까 답은 4번 직무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일한다. 폐호흡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폐포죠. 폐포. 1번 후두. 후두는 우리 이제 성대가 있는 곳이죠. 2번 인두. 인두는 이제 구강에서 인두 거쳐서 우리가 후두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고요. 3번 기관. 기관은 이제 후두 아래가 되겠고요. 4번 폐포. 5번 흉곽.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흉곽은 흉골, 그 다음에 늑골, 늑연골,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곳이라고 했고요. 지금 정답은 4번 폐포 되겠어요. 3번 사주된 신생아가 BCG 예방접종을 하러 왔다. 자, BCG는 결핵 예방접종이네요. 이때 이미 접종했어야 할 예방접종. BCG 접종은 0에서 4주에 하면 되는데 지금 사주된 애가 지금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4주 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는 무엇이 있는가? 제가 이미 아까 했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놨네요. 1번 비형간염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1개월 6개월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이미 한번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2번의 MMR은 홍역 볼고리 풍진이죠. 1차는 12에서 15개월, 2차는 만 4에서 6세니까 아직은 안 맞았을 거예요. 이제 맞아야 되겠네요. 4주 됐으니까. 3번의 DTAP는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이죠. 그래서 2개월 4개월 6개월에 맞고 15에서 18개월 4차, 5차가 만 4에서 6세, 6차가 만 11에서 12세 이렇게 많이 맞아요. 그래서 2개월은 되어야지 맞으니까 아직 안 맞았을 거예요. 4번의 수두는 생백신으로 12에서 15개월. 그러니까 MMR 1차 맞을 때 같이 맞으면 되죠. 아직 안 맞았을 거고 이제 맞을 거고요. 5번의 일본내염은 빨라도 12에서 23개월에 시작한다라 그랬어요. 그쵸? 불활성화 백신이든 생백신이든. 그래서 답은 1번 비형간염 되겠고요. 4번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그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몸을 정교하게 움직이게 하는 이 도파민의 생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자세가 불안정해지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행동이 느려지거나 떨림이 생기거나 하기 때문에 볼게요. 1번 하루에 일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죠. 들쑥날쑥한 것보다. 2번 단추가 많은 옷을 입게 하면 불편하시겠고요. 3번 과일 야채 섭취를 제한하면 변비가 생기는데요. 우리 이분이 변비가 또 있어요. 변비가 생기기 때문에 과일, 야채 섭취 많이 해주시고요. 4번 발 사이즈보다 큰 신발을 신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넘어질 우려가 더 많고요. 5번 손잡이가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 뭔가 이제 손잡이가 조금 커서 좀 잡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좋겠어요. 그쵸? 답은 1번 하루의 일과 계획을 세운다. 5번 위절제 수술 후 덤핑 신드롬이 있는 환자의 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절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음식물이 바로 이제 위에 잘 머무르지 못하고 바로 이제 소장으로 쭉쭉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요. 자, 1번 식사 시 국물을 많이 준다. 그래서 국물을 많이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밥을 국에 말아 먹거나 물하고 같이 먹거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더 잘 덤핑 신드롬이 이제 심해진다. 2번 고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고농도의 당질이 생기겠죠. 근데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다량의 그 세포 외액이 바로 공장으로 들어와서 설사, 구토 뭐 이런 걸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덤핑 신드롬의 증상은 이제 설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지럽고 창백하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탄수화물 섭취하지 않는다. 저탄수화물. 원래 잘 먹는 건 좋은데요. 3번 고섬유식이를 먹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설사라는데 더 설사를 하게 되겠죠. 4번 고단백식이 괜찮고요. 저탄수화물식이 이건 좋아요. 5번 식사 후에는 좌회를 취하게 한다. 그러면 더 잘 내려가니까요. 음식물이. 식사 직후에는 한 2-30분 정도 소처럼 누워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고단백 저탄수화물 시기를 준다. 6번 황달 환화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황달이 있다라고 하면 빌리루빈이 많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제 빌리루빈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황달기가 이제 생겼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광선요법이라든가 심하다면 그렇죠? 생리적 황달 아니고서야 광선요법이라든가 우리가 형광요법이라고 하는 거 하게 될 건데요. 볼게요. 1번 모유 수유를 제한한다. 제한할 필요 없고요. 2번 생식기를 노출시킨다. 생식기랑 눈은 가려주시고요. 3번 수분을 제한한다. 탈수를 좀 지금 빛을 쏘이고 있기 때문에 탈수 주의하셔야 돼서 수분 제한하면 안 되고요. 수분 섭취 잘해주고. 4번 눈뜬 채로 눈 가리개를 씌운다. 눈뜬 채로 씌우시면 안 되죠. 5번 자주 체위 변경을 해준다. 이건 좋아요. 그래서 이 광선을 앞판 뒷판 골고루 쏘여주는 것이 빌리루빈이 더 잘 쪼개져서 배설이 잘 되기 쉬운 상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 자주 체위 변경을 해준다. 7번 하지의 부종이는 사구체 신념 하나의 간호로 옳은 것은, 자, 하지가 지금 부었네요. 사구체는 이제 여과를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쵸? 자, 보면 1번 금식시킨다. 우리가 뭐 사구체 신념이라고 해서 뭐 금식을 할 필요는 없겠어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잘 드시면 잘 먹으면 좋겠죠. 2번 염분 섭취를 권장한다. 아니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짜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답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예요. 저염식이 하셔야 되겠죠. 3번 하지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자, 다리가 부종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었으니까 심장보다 높게 한다가 맞겠죠. 4번 소변을 분리해서 보낸다. 이거는 뭐 여기 맞는 말이 아니네요. 5번 상기도 감염 환자와 접촉을 금지한다. 지금 상기도 감염 환자라고 할 때는 이제 인두염이라든가 편도선에 어떤 염증이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균이 연쇄상 구균이고 사구체 신염 환자도 연쇄상 구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금지한다가 더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로리는 뭐 다 높게 주시면 좋겠고요. 잘 먹으면 좋겠고. 답은 5번 상기도 감염 환자와 접촉을 금지한다. 8번 임신 반응 검사에 사용되는 호르몬은 뭐예요? 1번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인가요? 2번 프로게스테론 항체 호르몬 임신 지속 호르몬인가요? 임신이가 유지하는 호르몬인가요? 아니면 3번 테스토스테론, 이건 남성 호르몬이네요. 4번 프롤락틴은 젖분비 관련이네요. 5번 유모 성선 자극 호르몬은 HCG라 그래가지고 임신 테스트 할 때 이 호르몬의 수치를 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유모 성선 자극 호르몬. 9번 완전계대 태아 만출 회음부 절개에 해당하는 분만의 단계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 분만 1기, 2번 분만 2기, 3번 분만 3기, 4번 분만 4기, 5번 산욕기인데요. 분만은 4기까지 있는 것이 맞고, 1번의 분만 1기는 이제 자궁 수축이 시작되면서부터 계대 10cm까지죠. 자궁 경부 계대 10cm. 2번의 분만 2기가 답이네요. 자궁 계대 10cm 이후부터 태아가 만출될 때까지니까 지금 태아 만출, 완전 계대, 회음부 절개, 요게 분만 2기에 해당하는 태아 만출기입니다. 3번 분만 3기는 태아 만출기에서 태아 만출된 이후부터 태반이 만출될 때까지라서 태반 만출기라고 하고요. 4번 분만 4기는 태반이 만출된 이후부터 회복되는 한두 시간 정도, 그러니까 분만 후 한두 시간 정도까지의 회복기를 말해요. 그래서 답은 2번 분만 2기. 10번 약물이 혈액을 통해 기관에 도달하여 발현되는 작용을 의미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약물이 혈액을 통해서 기관에 도달했다. 그럼 전신작용이라 그랬고, 전신작용과 국소작용을 비교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갔다면 다 전신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국소작용은 연고를 바른다라거나, 자, 이러면 국소 부위에만 작용을 한다. 그러면 국소작용이라 그랬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치료작용은 치료에 꼭 필요한 작용을 치료작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
2번 국소작용 얘기했고요. 3번 선택작용. 제가 선택작용과 일반작용을 구분하라고 했는데요. 그 친화성 있는 장기에 양리작용을 한다 그러면 선택된 거예요. 친구니까. 예, 친화성 있는 장기에 양리작용하면 선택작용. 모든 장기에 양리작용한다 그러면 일반작용. 이 되겠고 4번 전신작용이 답이고요. 5번에 직접작용은 간접작용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약물이 직접 접촉했다 그럼 직접, 그렇지 않으면 간접 되겠어요. 답은 4번 전신작용. 11번 약물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인슐린은 냉동보관, 냉장보관이죠 인슐린이. 2번 비형 간염 백신은 실온보관. 자, 우리가 백신은 냉장보관입니다. 2에서 5도씨의 냉함소. 3번 향정신성 약물은 일반 약물과 함께 보관한다. 아니죠. 구분해야 되고요. 4번 마약류는 이중 잠금되어 있는 철제 금고에 보관한다. 이중 잠금 장치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답이네요. 5번 니트로글리세린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햇빛, 그 다음에 열에 또 습기에 약해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 약이잖아요. 설하 투여하는, 혀 밑에 투여하는. 자, 그래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하시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4번 마약류 이중 잠금 장치. 12번 비타민 부족 시 나타나는 결핍증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1번 비타민 A는 구강염. 자, 비타민 A는 야맹증이죠. 구강염이 아니죠. 구강염은 비타민 B2가 되겠죠. 2번 비타민 B1은 야맹증. 자, 제가 A야 이렇게 불렀어요. A를 먼저 불렀어요. 그래서 A 야맹증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고요. 비타민 B1은 아까 여기는 없고요. 각기병. 3번 비타민 C가 각기병 아니죠. 비타민 C는 뭐 괴혈병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출혈이라든가 멍이 든다라든가. 4번 비타민 D는 구루병. 제가 디구루루 다리가 굽어서 잘 못 걷는다. 디구루루 이렇게 외우라고 했거든요. 4번이 답이네요. 5번의 비타민 E는 펠라그라. 펠라그라는 우리가 설사, 치매, 피부염의 증상을 얘기하고요. 비타민 B3 그러니까 니아신산. 다른 말 니코틴산의 결핍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펠라그라 현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 비타민 D 구루병. 13번 특별한 영양소의 제한이 없고 음식의 질감과 상관이 없는 시기는 그랬네요. 그렇다면 특별한 뭐 제한이 없으니까 1번의 일반식, 2번의 경식은 반고형식으로 좀 다져서 드시는 거, 3번의 연식 부드럽게 소화시키기 좋게, 4번에 유동식, 자, 국물이 좀 들어있는 액체식, 유동식 이런 거, 액체. 5번에 맑은 국물, 이런 것도 유동식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일반식이네요. 14번 신생아 목욕간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미숙아도 통목욕이 가능하다. 미숙아가 상당히 체온 조절이 되지 않는 미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목욕이 좀 어렵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통목욕 하다가 체온을 조절하지 못한 일이 생겨요. 2번 상체부터 담근다. 자, 몸을 담근다면 다리부터 담그는 게 좋겠고요. 3번 산성비누로 얼굴을 씻는다. 보통 얼굴에는 비누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몸통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가슴, 배 이런 거 씻을 때 좀 약간 약산성 비누 인 그런 비누로 씻어주면 좋겠어요. 4번 빠른 시간 내에 목욕을 끝낸다. 보통 5에서 10분 내에 끝내시고요. 5번 그러니까 답이 맞네요. 5번 씻는 순서는 다리를 시작해서 얼굴 방향으로 진행한다. 자, 얼굴 먼저 씻습니다. 자, 답이 4번이죠. 빠른 시간 내에 목욕을 끝낸다. 15번 잘 듣지 못하는 난청노인 환자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잘 듣지 못하죠. 1번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한다. 자, 벌써 이거 맞네요. 2번 고음으로 얘기한다. 처음에 고음 장애부터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은 중저음으로 깔아준다 그래야 돼요. 3번 같은 방향으로 보고 얘기한다. 그럼 얼굴을 보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건 안 되고요. 4번 몸짓 사용을 자제한다. 우리가 제스처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말한다. 자, 얼굴 보고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되겠죠. 답은 1번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한다. 16번 유아의 배변 훈련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주기적으로 배변 교육을 시킨다. 자, 주기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죠. 2번 배변할 때까지 계속 변기에 앉혀둔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앉혀두지 말라 그랬어요. 5분을 넘지 말라 그랬습니다. 3번 일정한 시간에 배변을 보게 한다. 맞아요.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배변을 보게 하는 것이 좋아요.
맞습니다. 4번 배변 시기는 모든 아이가 똑같아.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또 개인차가 좀 있기 때문에 또 신체적인 발달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5번 배변하도록 오랜 시간 기다려준다. 5분 이상은 기다리지 않고요. 아니면 다음 해에 다시 시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 일정한 시간에 배변을 보게 한다. 17번 농용 환자의 체위 변경 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여기 옆에 그림 뭐 조금 그리다가 말았는데요. 만약에 폐가 있으면 이 폐하고 능막 사이에 능막강이 있어요. 흉막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 삼출액이라든가 이런 고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농용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들은 보통 아픈 부위가 아래로 가게 해서 감염이 안 된 쪽으로 감염이 퍼지는 것도 방지하고 통증도 완화시켜야 되는데요. 볼게요. 1번 다리를 상승시키는 거는 아니죠. 앉아 있는 포즈로 해서 그 농이 나올 수 있는 그 포즈가 더 맞겠고요. 2번 두 팔을 올리고 보기 자세로 있는다. 우리가 만약에 두 팔을 올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능막 천자를 할 때는 이제 뭐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삼출액을 뽑는 천자를 할 수는 있는데 보기 엎드려 있는 자세는 아니에요. 3번 이완되지 않는 쪽으로 눕는다. 자, 이완된 쪽으로 누우라 그랬죠? 4번 이완된 쪽이 아래로 가게 눕는다가 맞죠? 네. 5번 체중을 감소시키라고 격려한다.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4번 이완된 아픈 쪽으로 가게 눕는다. 18번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다.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밥을 잘 못 먹고 지금 되게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치료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분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불편감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더 좋고요. 볼게요. 1번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인가요? 2번 그 정도는 참으셔야죠. 3번 식사를 잘 못하셔서 힘드시군요. 자, 이게 맞죠? 그러니까 식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니까 식사를 잘 못하셔서 힘드시군요. 이게 맞습니다. 4번 식사하기가 약만 드시면 잘 될 거예요. 자, 이건 아니죠. 5번 걱정 마세요. 저희 병원 의사 선생님이 유능하니까요. 자, 이런 거보다 당신 많이 힘드시죠? 이런 얘기들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식사를 잘 못하셔서 힘드시군요. 19번 수면장애가 있는 알츠하이머 노인에 대한 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치매가 있고 잠을 잘 못 주무시네요. 1번 침실을 밝게 해놓는다. 그럼 잠을 못 자겠죠. 2번 낮잠을 충분히 재운다. 그럼 밤에 더 못 자요. 3번 잠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한다. 차, 커피 이런 카페인 안 좋고요. 4번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예, 이거 좋고요. 5번 잠자는 동안 음악을 틀어놓으면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죠. 답이 4번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20번 음식물로 상기도가 폐쇄된 의식 있는 어른의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음식물이 들어가서 지금 의식이 있는 상태고요. 뭔가 캑캑 거릴 거예요. 지금 의식은 있고 뭐가 지금 상기도로 지금 들어가서 지금 폐쇄가 되고 있으니까 아직 의식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임리 박사님이 개발하신 하임리법을 시행하시면 되겠잖아요. 그쵸? 뒤에서 끌어안아 가지고 상방으로 그쵸? 명치 아래를 눌러서 올리던가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임리법을 시행하시면 되는데 답이 그럼 4번이고요. 1번 보면은 헤드 틸트 친 리프트 방법을 시행한다. 자, 이거는 기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머리는 뒤로 기울이고 턱은 잡아당기고 하는 거요. 그러면은 이제 기도가 일자로 지금 숨이 잘 들어가는 형태로 기도가 유지가 되니까 이거는 심폐소생술 실시할 때 하는 거잖아요. 심폐소생술 실시할 때 인공호흡하기 전에 기도 유지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2번 좌 트러스트 방법을 시행한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경추를 다쳤다 하면은 그 머리를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턱만 살짝 들어 올리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3번 헤드 틸트 방법을 시행한다. 이거는 머리를 뒤로 젖히는 거죠. 기울이는 거예요. 뒤로. 4번 하임리법을 시행한다. 이거 답이라 그랬고 5번 CPR을 시행한다. CPR은 심폐소생술이죠. 지금은 의식이 없는 분은 심폐소생술 하는 거지 지금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니고요. 답은 4번 하임리.
21번 못이나 칼 같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생긴 좁고 깊은 상처로 오른 것은 그걸 자상이라 그래요. 1번 찰가상은 피부 마찰 때문에 생긴 거고 2번 열상은 마구잡이로 찢어진 거죠. 둔탁한 것에 의해서 3번 관통상은 우리가 총상 같은 거 관통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 자상이 이렇게 못이나 칼 또 길쭉한 나무 조각 뭐 이런 거에 찔려서 좁고 깊은 상처가 생긴 거고 파상풍균을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5번의 절상은 좀 더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정말 정말 예쁘게 일자로 찢어진 거죠. 일자로. 그것을 절상이라고 하죠. 여기선 답이 4번 자상. 22번 자살을 목적으로 다량의 바르비투르산염을 복용한 의식이 혼미한 환자 응급처치. 옳은 거. 자, 자살 목적으로 지금 바르비투르산염을 먹었다.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이거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그런 진정 수면 작용이 있는 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수면제 뭐 다량으로 복용했다. 뭐 그러면 우리 뭐 위세척 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위세척이 되겠고 2번 아트로핀을 투여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부교감 신경 억제제예요. 부교감 신경 억제제를 투여한다 아니고요. 3번 수액 공급을 제한한다. 4번 고산소요법, 5번 중추신경계제를 투여한다. 자, 다 아니고 위세척 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23번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예. 그래서 많이 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죠. 관절염에. 그래서 무릎 또 관절 이런 분들 많이 쓰는 운동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1번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을 한다. 이거 안 좋습니다. 아파요. 엄청 아파요. 2번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지 않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맞나요? 3번 수영이나 체조 등을 금지시킨다. 자, 수영이나 체조 좋습니다. 무리가 없어요. 4번 냉요법 사용을 당분간 금지하게 한다. 뭐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조금 부었다라고 하면 냉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5번 햇빛 아래에서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햇빛 아래에서 체조하면 좋죠. 왜냐하면 상당히 골이, 그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타민 D를 잘 흡수하면서 뭐 운동, 체조 이런 거 하는 거 좋지요.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2번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지 않게 한다. 24번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의 체중이요 10% 감소되었다. 자, 이게 뭘까요? 1번 생리적 체중 감소로 지켜본다. 2번 감염 증상으로 격리시킨다. 3번 선천성 체중 감소로 의사에게 보고. 4번 유전적인 체중 감소로 간호사에게 보고. 5번 인공수유로 아기 체중을 보충. 자, 3, 4일 됐으면 생리적인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쵸? 먹은 양보다 나가는 양 이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한테 뭐 이제 엄마도 저지 뭐 처음부터 출산 후부터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이틀째, 3일째 그때부터 이제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는 이제 소변도 봐야 되지, 태변도 봐야 되지. 그런데 먹는 거는 없으니까 생리적 체중 감소. 우리가 생리적이란 말 괜찮다 그랬어요. 그게 3, 4일 경에 생후 3, 4일 경에 한 5에서 10% 정도 감소할 수 있는 건 괜찮으니까 뭐 정상이다 이런 말 찾으시면 되니까 1번 생리적 체중 감소로 지켜본다. 이게 맞아요. 25. 에릭슨의 성장 발달 과업 중에 노년기의 과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노년기는 60세 이상이라 그랬고요. 자, 1번 자율성. 자, 자율성 대 수치감 이거는 뭡니까? 1에서 3세인 유아기죠. 대소변 훈련 시기. 2번에 신뢰감이네요. 신뢰감 대 불신감 이건 0에서 1세의 영악이라 그랬어요. 3번 통합감. 자, 이게 맞죠? 자아 통합감 대 절망감. 이게 노인기고요. 4번 주도성 대 뭐죠? 죄책감이죠. 주도성, 리더가 될 거야. 그래서 자발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발성 대 죄책감. 이거는 3에서 6세 학령 정기가 되겠고요. 5번의 근면성은 어딘가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죠. 그래서 6에서 12세의 학령기가 되겠죠. 근면성 대 열등감. 그래서 답은 3번 통합감 되겠어요. 26번 노인 영양 관련 문제에서 변비 있는 노인 환자 간호 옳은 것은 1번 식사량을 줄인다. 자, 변비 있다고 식사량 줄이시면 안 되고요. 2번 활동을 제한한다. 자, 활동 많이 해야 되겠죠. 운동하셔야 되겠어요.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물을 많이 드셔야지 변비에 좋죠. 4번 금식을 한다. 자, 굶는 건 안 돼요. 5번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게 한다. 자, 요게 답이네요. 네. 27번 쓰러진 환자를 이동시킬 때 자세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다리와 엉덩이의 근육으로 환자를 들어 올린다. 맞죠? 다리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고요. 허리는 그냥 구부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쵸? 2번 환자 가까이 서서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기저면을 좁게 한다가 아니라 기저면을 넓게 해서 다리를 넓힌다 그래야 돼요.
3번 허리 아래 높이에서 일을 하면 힘들고요. 허리 높이 정도가 좋습니다. 4번 허리를 구부리고 다리를 편 상태에서 들어 올린다.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요. 다리를 구부리라 그랬어요. 5번 무게 중심점을 기저면에서 멀리한다. 자, 무게 중심점을 기저면과 가까이 해야 되겠죠. 답은 1번 다리와 엉덩이의 근육으로 한자를 들어 올린다. 28. 연하곤란 편마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그랬어요. 1번 변비, 2번 설사, 3번 흡인, 4번 탈수, 5번 복통 그랬는데요. 자, 꿀꺽 삼키는 게 곤란한 것이 연하곤란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삼키다가 다시 그러니까 삼키는데 기도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흡인이 답이 되겠어요. 3번의 흡인. 29번 개결시 간호보조활동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개결이라고 하는 거는 피가래가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피가 아주 선홍색으로 그쵸 기침할 때 나오거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장이나 뭐 폐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 그랬고요. 자 볼게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1번 크게 기침을 한다. 자 이런 것보다는 장기침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흉부에 더움을 찜질을 하면 개결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흉부에 냉찜질 하시는 것이 좀 좋겠어요. 3번 병실문을 모두 개방한다. 아니죠. 병실문을 모두 열어놓는 것이 안 되겠죠. 4번 기도 폐쇄를 관찰한다. 자 이러다가 기도가 폐쇄돼서 질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맞아요. 자 5번 영양식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지금 개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밥을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4번 기도 폐쇄를 관찰한다. 30번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체중 부하 운동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골다공증은 지금 그때 사진 찍어본 뼈에 구멍이 숭숭 나고 뼈가 엄청 약해져 있는 상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체중으로 누르는 내 체중을 이용하는 그 체중 부하 운동하면 참 더 단단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게 좋냐면 1번 수영, 2번 걷기, 3번 근력 운동, 4번 카페인 섭취, 5번 맨손 체조. 자 여기선 2번에 걷기가 답이네요. 그쵸? 체중 부하. 31번 뇌척수액이 흐르는 곳은 지주막 하강을 흐른다. 그쵸? 이 뇌척수액이 흐르는 강은 지주막 하강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답은 4번 지주막 하강이고요. 1번 연막, 2번 경막, 3번 대뇌 피질, 4번 지주막 하강, 5번 골외막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뇌 우리가 두개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우리가 두피가 있을 거고 두피 아래에 두개골이 있을 거고 두개골 밑에 경막이 있죠. 그 다음에 지주막이 있고 그 밑에 연한 연막이 있고 그 다음에 대뇌가 있으니까 대뇌 피질은 그 아래 속에 있는 거고요. 예, 5번 보면은 골외막은 우리가 뼈의 표면을 감싸고 있는 골막이라는 게 있는데 골막 중에서도 골외막이 있고 안에 골내막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4번 지주막 하강. 32번 약재를 달여서 반유동 상태로 만든 제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탕제, 2번 산제, 3번 고제, 4번 주제, 5번 엑기스. 자 뭔가요? 약재를 달여서 반유동 상태래요. 반유동. 답은 3번 고제가 되겠죠? 네. 지금 탕제는 약하고 물하고 섞어서 가열을 해가지고 급성질환에 뭐 좋다 그랬었고요. 그죠? 탕제 알죠? 산제는 마른 약을 채로 쳐서 만든 가루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제는 약물을 술에 담가서 정말 필요하고 좋은 유효 성분만 뽑은 거. 그리고 엑기스제는 그 유효한 성분의 그 약을 농축시킨 거를 엑기스제라 그래요. 답은 3번 고제. 33번 침치료 후에 간호보조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치료 시에 체위를 변경시킨다. 자 지금 침을 놓고 있는데 몸 움직이면 안 되겠죠? 2번 발침 후에 자 그럼 침이 끝난 다음에 침궁 부위를 알코올 스펀지로 문지른다. 예, 그 침을 찔렀던 그 부위를 알코올 스펀지로 문지르는 거 괜찮아요. 가볍게 누르는 것도 괜찮고요. 네. 3번 찬물을 마시게 한다. 찬물보다는 만약에 마시면 더운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만약에 긴장을 너무 했거나 좀 체질이 허약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침을 맞게 되면은 침훈이라는 그런 증상이 생긴다 그랬어요.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고 어지럽다 그러고 또 실제로 봤을 때 창백해지고 그러면 즉시 침을 뽑고 그러니까 발침을 하고 따뜻한 물을 주거나 휴식을 취해주면 어느 정도 풀린다고 했기 때문에 찬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운 물을 따뜻한 물을 참 마시게 하는 것이 좋겠죠. 4번 일회용으로 사용한 침은 일반 의료용 폐기물에 버린다 그랬는데요. 일회용으로 사는 침 이런 것들은
뭐 수술용 바늘 이런 것들은 그 손상성이에요. 손상성이기 때문에 손상성은 위해 의료용 폐기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일반 의료용 폐기물이라는 거는 뭐 혈액에 묻은 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손상성 폐기물이에요. 크게 보면 위해 의료용 폐기물 통에 버리셔야 되겠고요. 5번 발침 후 남은 침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자,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발침 후 침공 부위를 알코올 스펀지로 문지른다. 34번 치과 진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전등이 입과 눈을 비추게 한다. 치과인데 눈을 비출 필요 없어요. 입만 비추시면 되고 2번 세면대가 보이게 한다. 세면대는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쵸? 네. 3번 고압증기 멸균법으로 소독하고 사용하기 전까지 자외선 살균기에 넣었다가 뭐 쓴다 보관한다. 자, 이거 맞습니다. 치과 진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멸균법이기도 하고요. 4번 의자의 높이가요. 의사의 의자가 간호사의 의자보다 높게 한다가 아니고요. 의사의 의자가 더 낮아야 됩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의자보다. 5번 진공흡입기 사용은 의사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다. 우리가 이게 석션이잖아요. 석션은 간호조무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3번 고압증기 멸균법으로 소독하고 사용 전까지 자외선 살균기에 보고 35번 발치 환자의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를 뽑았을 때 주의사항 1번 부드러운 음식을 준다. 자, 딱딱한 음식 안 먹자 부드러운 음식을 주는 거 좋겠습니다. 한두 번 정도 죽 같은 그런 유동식 주라 그랬어요. 답이 1번 나왔네요. 2번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이고요. 3번 발치 당일 칫솔질. 자, 당일날은 칫솔질 하지 않고 그냥 구강 세정제, 구강 소독제로 양치하라 그랬어요. 4번 베개는 낮은 것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베개는 높은 것을 사용해서 붓기를 좀 빼준다 그랬어요. 5번 빨대를 사용해서 음료를 섭취하면은 빨대를 쪽쪽 빨면 음압이 생겨가지고 피가 더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대 빨지 말고 그리고 무리한 운동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1번 부드러운 음식을 준다. 네, 36번 기후 특성상 특정 지역에만 감염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은 그래서요. 특정 지역에만 그 특정 지역에만 감염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걸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쵸? 뭘까요? 1번 계절병, 2번 기상병, 3번 풍토병, 4번 면역병, 5번 인수공통병. 인수공통병 뭐 같습니까? 특정 지역 하니까 풍토병이겠죠. 그래서 3번에 풍토병이 답이 되겠어요. 이거 우리 저녁반 친구들하고 다 풀어봤던 거네요. 그쵸? 자, 1번의 계절병이라는 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병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 계절에 더 잘 걸린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홍역은 봄에 잘 걸린다. 장염은 여름에 잘 걸린다. 그런 거요. 기상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 상태에 따라서 병이 생기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추운 날, 좀 비가 오는 날 이런 신경통 이런 거 잘 걸리는 것도 기상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인수공통병은 사람과 동물 간 전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답은 3번 풍토병. 37번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등급은 이것도 저녁반 문제 기억나시죠? 우리 저녁반 일반반 친구들 똑같이 냈습니다. 노인은 장기간 외출, 무리한 실외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미세먼지 등급이 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좋음 단계가 있고요. 문제 없으면 좋음 단계. 그다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4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장시간 외출, 무리한 실외운동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좋음 단계는 아닐 것이고요. 보통 단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단계는 딱히 이렇게 제한사항은 없다. 그냥 몸 상태에 따라서 조심해라. 이런 정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노인은 민감군에 해당이 돼요. 지금 노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민감군에 따라서 이 4단계가 어디에 맞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나쁨 단계에서 장시간 외출, 무리한 실외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의 나쁜 단계 되겠죠. 나쁜 단계. 4번의 매우 나쁜 단계에서는 우리 노인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내 활동을 하든 뭐 실외 활동을 하든 의사와 상의를 꼭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라면 매우 나쁨 단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의 나쁨. 38번 실내 공기 오염의 판정 지표로 옳은 것은 실내 공기 오염은 이산화탄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의 오존, 2번의 일산화탄소, 3번의 이산화탄소, 4번의 이산화질소,
5번에 아황산가스. 그러면 답이 3번에 이산화탄소죠. 우리 지금 우리 실내에 다 계시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그쵸? 여러분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겠죠. 계속 환기도 안 시키고 하면 그럼 실내 여러분들이 계신 실내가 공기가 오염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산화탄소죠. 1번에 오존이라든가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5번에 아황산가스 이런 것들은 대기오염 지표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지표. 근데 4번에 이산화질소는 대기오염 지표에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3번 이산화탄소. 39번 30년간 인쇄소에서 근무한 58세 남성이요. 빈혈, 신경중추장애, 또 치은에 잇몸에 암자색이 나타나고 사지말단에 힘이 없어요. 지금 뭘까요? 이때 의심이 되는 중독 증상의 원인 물질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것일까요? 치은의 암자색, 그쵸? 네. 자, 이게 이런 것들이 힌트인데요. 1번에 납, 2번에 순, 3번에 카드뮴, 4번에 크롬, 5번에 구리 이랬어요. 뭘까요? 네, 답은 1번 납이 되겠습니다. 납중독이에요. 납중독. 네. 자,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인쇄공, 치은의 암자세, 이제 신경중추 장애,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납이고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신경계 문제가 우리 수은 중독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 조금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인쇄공, 치은 암자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납으로 가지고요. 지금 이번에 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패류, 그쵸? 많이 먹었을 때 순에 중독된, 미나마타 병이라고 해가지고 사지마비가 된다라든가, 언어장애, 시각기능장애, 청각기능장애, 보행장애 이런 중추신경계 문제가 나타나는 미나마타병도 수은 중독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의 카드뮴은 카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이타이 병. 카이가 원래 춤을 엄청 잘 추잖아요. 우리 카이가. 근데 뼈가 약해가지고 골연화. 이타이 병이 걸려가지고 춤을 못 춰. 카이한테 미안하지만. 그래서 카드뮴, 이타이 병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고 4번의 크롬은 폐암 일으킨다고 그랬고요. 5번의 구리는 생성물질, 그러니까 바람성이 있지는 않지만 토할 수도 있고 검정색 편을 볼 수도 있고 토열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좀 심해진다라고 하면 간이나 신장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답이 1번 납이 되겠네요. 40번 보건교육 시 내용의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 보건교육할 때 쉬운 것부터 하죠. 그쵸? 단순한 것부터 먼저 가르치고 나중에 복잡한 것부터 가르치고 이래야 되니까 1번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1번이 답이 맞아요. 2번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이죠. 3번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실히 보이는 구체적인 이야기부터 해서 추상적인 건 나중에. 4번 간접적인 것에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것이 되겠고 5번 익숙치 않은 것에서 익숙한 것으로가 아니라 익숙한 것에서 익숙치 않은 것으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41번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효과평가를 위해서 한 달 후 대상자에게 현재 흡연하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설문조사한 목적이 뭘까요? 자, 지금 금연교육 실시하고 효과가 어떤지 보기 위해서 한 달 후에 지금 현재 흡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네요. 이거 왜 그럴까요? 1번 평가 기준을 설정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2번 평가 자료를 수집하려고? 3번 평가 자료 분석? 아니면 4번 추후 교육 계획 반영. 자, 지금 설문조사죠. 5번 목표 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 자, 우리가 교육하기 전에 정해진 그런 이제 우리가 설정한 그런 목표를 성취했는가 이런 거를 체크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다음 교육할 때 더 나은, 더 효율적인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활용하려고 평가 같은 걸 하는데 이 지금 설문조사하는 건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나중에 그쵸? 교육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 추후 교육 계획 반영이라고 했어요. 42번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는 보건교육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 실물이나 실제 상황을 직접 관찰. 1번이 아니구나. 보기. 실물이나 실제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사물 관찰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실생활 적용이 쉽다.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고 적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이거는 어떤 교육 방법일까요? 1번 집단 토의, 2번 패널 토의, 3번 현장 학습, 4번 심포지엄, 5번 브레인스토밍. 제가 이제 똑같은 거 냈었네요. 저번에 우리 친구들한테는요. 예, 이거 최근 거여가지고 그죠?
이거는 현장학습이죠. 현장학습. 그쵸? 1번 집단 토의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거라고 했었고요. 그쵸? 민주적인 뭐 그런 회의 능력이 길러진다 그랬어요. 두 번째 패널 토의라고 하는 건 배심원들이 있어요. 배심 토의라 그래서 사회자가 안내하는 것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상반된 의견을 가진 그 4명에서 7명 정도의 발표자들이 이제 자기 발표를 하는 거죠. 4번의 심포지엄은 모두 전문가라는 게 특징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명에서 5명의 전문가가 같은 주제로 발표를 한다 그랬고요. 10에서 15분씩. 5번의 브레인스토밍은 특별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단체의 그런 협동적인 토의라 그랬어요. 창의적 아이디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 자유분방한 그런 토의, 브레인스토밍이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의 현장학습 되겠어요. 43번 보건행정관리 요소 중에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조직 구성원 및 부서 간의 업무 활동을 수평적으로 통합. 그 조직이나 기관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원 또는 부서 간 협의. 그랬네요. 그러니까 통합을 시키고, 그쵸? 업무 활동을 수평적으로 통합을 시키고 부서 간 서로 협의한다. 자, 이거는 조정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관리 요소에는 기획도 있고 조직, 인사, 또 지휘도 있고요. 지휘를 지시라고 할 수도 있고 조정도 있고 보고도 있고 예산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요 통합 뭐 부서 간 협의하고 이거는 조정이네요. 1번의 기획은 뭐 목표를 정하는 걸 기획이라고 하죠. 2번의 조정은 답이고요. 3번의 지휘는 지휘는 지시라고 하죠. 직원의 지도, 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일. 4번의 통제는 그야말로 이제 통제하는 거죠. 통제. 그리고 근데 이제 통제는 보자. 하나, 우리 여기 7가지 관리 요소에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5번째 보고는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보고하고 예산은 보건행정관리 요소 7요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44. 1980년에 공포되었다. 자, 벌써 감이 와요. 우리나라에서 1차 보건의료를 위한 보건진료소의 설치 근거가 제시된 법으로 옳은 것은 농특법이라 그랬잖아요. 이 농특법 5번에 1번 의료법, 2번 국민건강증진법, 3번 의료보험법, 4번 공해방지법. 이런 게 답이 될 리 없어요. 자, 5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 농특법 이걸로 인해서 보건진료소가 설치가 되었고, 그쵸? 보건 진료원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답이 5번 되겠죠. 4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1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자, 보험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아니라 어디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피보험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우리 65세 이상의 노인 등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든가 여기 대상 조건에 해당한 사람이 피보험자가 될 것이고요. 2번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지만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서 65세 이상 되지 않는 분들도 가능하다. 3번 재가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가 재가 서비스도 있고요. 집에서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가시는 재가 서비스들도 있고 시설에서 아예 먹고 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설급여도 있는데 우선 적용은 아무래도 집에서 서비스 받는 재가급여고요. 4번 시설급여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그랬는데요. 이 시설급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직접 운영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나라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한다 하셔야 돼요. 5번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개인급여가 있다 했는데 개인급여가 틀렸네요. 특별히 현금을 주는 특별현금급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재가급여 우선 적용 원칙. 46번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위별 수가제니까 우리가 행위를 할 때마다 그쵸? 그러니까 서비스 행위를 할 때마다 돈을 매겨지는 거예요. 돈이 매겨지는 거. 우리나라가 이렇잖아요. 자, 행위별 수가제를 사용을 하고 있죠. 1번 의사 간 불필요한 경쟁이 심하지 않다. 경쟁이 심하죠. 더 많은 의료 행위를 해서 더 많은 수가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말. 2번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중 일부만 진료비 청구의 근거가 된다. 아니죠. 아니고요.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가 모두 진료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번 국민 의료비가 낮아질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의료비는 많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의료 행위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서비스 행위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요. 돈을 많이 받으려고 의료비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 많겠죠. 4번 의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작아진다. 아니고 의사의 권한은 커지고 더 많은 의료비 청구가 있겠어요. 5번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맞아요.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서비스들이 넘쳐날 수 있죠. 그런데 과잉 진료가 문제다. 이게 맞습니다. 답이 5번이고요. 양질의 서비스, 과잉 진료 문제. 47번 유통기간이 지난 케이크를 먹고 걸릴 수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른 것은 그랬네요. 유통기간 지난 케이크 하면 바로 우리가 뭐예요? 포도상구균 해야 되겠죠? 네, 포도상구균. 네, 케이크 위에 포도를 여러 올려놨어요. 요즘에 포도 예쁘게 청포도 올려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답이 1번이고요.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엔테로톡신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쵸? 독소가. 자, 2번 보면 웰치균. 웰치균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생선을 통해서 웰치균이 검출된다 그랬고, 스프나 카레에 많다 그랬거든요. 3번 보툴리누스균은 우리 통조림 소시지 하면 보툴리누스균 얘기하셔야 되고요. 치사율 높다. 4번 연쇄상구균은 뭐 이거는 뭐 성응열이나 뭐 인두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일으키는 균이 되겠죠. 살모넬라균은 살모넬라 식중독 일으키는 것이 맞고요. 날고기, 알, 돼지고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유통기간 지난 케이크 드시면 안 돼요. 1번 포도상구균, 식중독균. 48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 시 의사로부터 허락 지시 받고 해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의사 지시 없이는 요거 할 수 없다 그랬어요. 1번 식이요법 해줄 수 있죠. 2번 체위 변경 뭐 우리 마음대로 해줄 수 있어요. 3번 냉온요법, 네, 뭐 냉찜질, 온찜질 할 수 있어요. 4번에 단순도뇨. 자, 단순도뇨는 우리가 소변을 한 번 일회성으로 뽑는 건데요. 우리가 넬라톤 카테터를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의 그 지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5번에 활력 징후 측정, 바이탈 사인 뭐 측정할 수 있겠죠? 맥박, 호흡, 혈압, 그쵸? 체온 잴 수 있습니다. 의사 허락 없이도. 답은 4번이고요. 49번 보건교육 실시 절차 중에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자, 일단 교육을 딱 한다 그러면은 도입 단계가 있고 전개 단계가 있고 마지막 종결 단계가 있다 그랬는데, 이 전개 단계는 도입 다음 단계, 그러니까 본격적인 교육 진행이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보면 1번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 형성과 주의를 집중시키는 단계는 아직은 전개는 아니고 도입 단계 되고요. 2번 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이것이 전개 단계예요. 답이 2번 나왔고요. 3번 교육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니까 이거는 도입이네요. 4번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 이거는 이제 종결 단계에 해당이 되겠네요. 5번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을 요약하는 단계. 자, 교육 환경을 미리 조성하고, 자, 교육을 요약한다. 교육을 요약하는 것은 이제 막 평가 단계에서, 그러니까 종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겠죠. 교육 환경을 미리 조성한다라고 했다라면 이거는 그 전의 상황이, 도입보다 그 전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개에 해당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교육이 들어가는 단계인 2번이 되겠습니다. 네, 50번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런 것도 잘 나오고 있죠. 1번 위험이 집중된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위험이 집중된다. 이거는 기능이 아니고요. 2번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맞지요. 우리가 보험료는 달리 낸다 그랬어요. 그쵸? 소득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결정이 되고, 그러나 보험 서비스, 그러니까 보험 급여는 같은 조건이라면 균등히 수혜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것이 맞아요. 잘 사는 사람한테는 많이 받고 못 사는 사람한테는 적게 받고 해서 결국 서비스는 똑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소득이 재분배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50번의 답이 2번 소득 재분배 맞고요. 3번 이걸로 인해서 의료기술이 향상된다 아니고, 4번 경제의 연대성이 강화된다 뭐 그것도 아니고, 5번 차별성 있는 의료 비용을 부담한다. 뭐 그것도 아니네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1년 단위로 하는 단기적인 성격이다. 이런 말이 있다라면 그것도 맞습니다. 답은 2번 소득 재분배 기능.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쓰지 않으니까, 이거 막상 쓰지 않으니까 조금 더 빨리 말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친구,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쓰면서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좀 스피드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제가 요거 이렇게 이제 요 간호국가시험 모의고사 식으로 나온 거는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